안녕하세요. 태주세무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객열전 중 두 번째 인물인 전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4명의 인물이 보이는데요. 왼쪽부터 오자서, 그 다음 요, 세 번째 광, 네 번째 주인공인 전제입니다. 첫 번째 인물인 전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제는 이름을 전설제 또는 전제라고도 씁니다. 춘추시대 오나라의 자객입니다. 고향은 오나라의 당읍입니다. 주요 행적으로는 오자서의 추천으로 공자 광해의 빈객이 되어 오왕요를 죽입니다. 왼쪽의 그림이 바로 전제가 오왕요를 죽이는 장면인데요. 이 전제가 요리사로 변장을 해서 구운 생선을 오왕요에게 바치는 척하면서 생선의 배를 찢고 비수를 꺼내어 오왕요를 암살합니다. 다음 인물은 오자서입니다. 이 오자서는 본명이 우원이고 아버지는 초나라의 태자태부인 오사입니다. 형은 오상입니다. 부친과 형이 초나라 평왕에게 피살되자 오나라로 도망쳐 그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를 쳐서 원수를 갚습니다. 오자서와 관련된 고사성어로는 일모, 도원이 있습니다. 해는 저물고 길은 멀다. 이 고사성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인물은 공자 광입니다. 왼쪽에 이 그림 옆에 오왕함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함녀가 바로 공자 광의 개명된 이름입니다. 성은 희씨이고요. 이름은 광. 즉위 후에 함녀로 개명을 합니다. 춘추시대 오나라 20대 왕 제본의 아들입니다. 생물연도는 BC 537년에서 BC 496년까지입니다. 관련 고사성어로는 월왕 구천과 싸우다 중상을 당해 죽는데요. 이로 인해 그 아들인 부처가 원수를 잊지 않기 위해 서비에 자는 고통을 감내하고 구천에게 복수하는 내용인 와신 상담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이 됩니다. 다음 인물은 오왕요입니다. 성은 희이고 이름이 요입니다. 춘추시대 오나라 23대 왕이었습니다. 재위기간은 526년에서 BC 515년까지입니다. 사촌 형제인 공자 광해 자객 전제에게 피살됩니다. 다음 인물은 계자찰입니다. 개찰이라고도 합니다. 성은 희이고 이름은 찰. BC 576년에서 BC 484년까지 살았습니다. 춘추시대 오나라 19대 왕 수몽의 넷째 아들인데요. 선왕의 유지를 따르지 않고 왕위를 양보했기 때문에 이 오왕 요가 공자 광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전제 이야기는 이 계자 찰이 선왕의 유지를 따르지 않고 왕위를 양보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의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련 고사성어로는 개찰 괴검이라는 성어인데요. 개찰이 검을 걸어놓다라는 뜻으로 말로 약속하지는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허락한 일은 꼭 지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개찰 괴검이라는 이 고사성어를 떠올릴 때마다 왜 그러면 이 선왕의 유지를 따르지 않고 왕위를 양보했는가? 아마도 선왕이 그 유언을 할 때 이 개찰은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로 왕 노릇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개찰, 이 괴검이라는 성어도 이 자신이 마음먹은 것은 남이 보지 않더라도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어떤 그런 심정으로 행동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초부터 왕을 할 생각이 없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찰로 인해서 이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라는 이 왕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그럼 이 글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 초나라에서 망명해온 오자서가 전제의 능력을 알아보고 왕위를 차지하려는 야심이 있는 공자 광에게 추천을 합니다. 공자 광은 오나라가 초나라와 전쟁하는 틈을 타서 오왕 요를 죽이려고 자기 집으로 요를 초청하였고 술자리가 한참 무르익었을 적에 전제로 하여금 구운 물고기 속에다 비수를 넣고 올리도록 합니다. 전제가 구운 물고기를 가지고 요 앞에 다가가 물고기의 배를 찢고 비수를 꺼내어 요를 찔러 죽였으나 자신도 그 자리에서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원문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자 오 당읍 있냐라. 전제라는 사람은 오나라 당읍 사람이다. 오자서 지 망초이 여오야 지 전제지 능. 여기에서 보면 이 글자가 이제 그 망명하다 또는 초나라에서 도망오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도망을 와서 오나라로 이때 여자는 가다는 뜻입니다. 가다. 갈 행자하고 같다라고 보십니다. 가다. 또는 뭐 갈 지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한자 음과 뜻이 같은데요. 여기서 아무튼 여자는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볼까요? 오자서는 초나라에서 도망하여 또는 초나라에서 달아나서 오나라로 갔을 때 전제의 능력을 알아봤다. 즉 오자서가 이 전제라는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의 어떤 비범한 능력을 알아봤다는 거죠. 이 오자서는 초나라에서 도망해 올 때 벌써 이 초나라의 원수를 갚을 어떤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나라에 와서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소망을 실현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에 이 전제를 만났죠. 그래서 전제의 어떤 능력, 이 칼솜씨에 홀딱 반한 거죠. 그래서 전제의 능력을 알아봤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오자서 기견 오왕요 설이 벌초지리. 자, 오자서가 이미 오나라 왕 요를 보고 본 후에 이 기자가 아니라 이미니까 본 후에라고 풀이하면 되겠죠. 오자서가 오왕 요를 본 뒤에 말했다. 초나라를 치자는 이로움으로 말했다. 초나라를 치면 어떤 이로움 일이 생길 것이다. 초나라를 치는 이로움으로써 말했다. 오자서는 오나라 왕 요를 만난 뒤에 초나라를 치면 유리한 점을 설명을 했다. 공자 광왈 피 오원 부영개 사처라. 여기서 아까 그 오자서의 본명이 오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나라의 공자 광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느냐? 저 사람은 이 오자서는 저 오원이라는 사람은 부영이 모두 초나라에서 죽었다. 자, 풀어볼까요? 오나라 공자 광이 말했다. 저 오자서의 아버지와 형은 모두 초나라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죽었다. 이원원 벌초 욕 자위 보 사수야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숫자가 원수 숫자거든요. 사사로운 원수죠. 보자는 갚다. 스스로 자신이 사사로운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뭐뭐 하려고 한다. 이때 이 욕자는 뭐뭐 하려 한다. 하려 한다. 그래서 이 오원이라는 사람의 말은 초나라를 치는 것인데 이 오원이 초나라를 친다고 이 말하는 것은 스스로 그 사사로운 욕심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다. 오자서가 초나라를 치자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사사로운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지.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 오나라의 어떤 이로움을 위해서가 아닌 거죠. 비능 위오 오왕 내지라. 자, 오나라를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오왕이 이에 그쳤다. 그 초나라를 치려는 어떤 계획을 그쳤다는 거죠. 그래서 오나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왕은 이 말을 듣고 초나라를 치려던 생각을 거두었다. 멈췄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참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오자서와 관련된 한자성어인데요. 일모도원,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 라는 뜻으로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사람인 오자서가 한 말인데요. 이 오자서는 평왕이 무고하게 아버지와 형을 죽이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오나라로 망명을 하여 재상이 되어 초나라를 정벌하고 아버지의 원수 평왕의 묘를 파헤치고 시체에 300대의 곤장을 가합니다. 친구 심포서가 사람을 보내 이를 비난하자 오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심포서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라. 나는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기만 한 처지이니 내가 이러한 이유로 거꾸로 가고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할 일은 많은데 그 시간이 짧다 할 때 우리가 일모도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오자서는 이 초평왕이 무고하게 자신의 부형을 죽인 것에 격분하여 이 초나라를 정벌하고 이 이미 죽은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체에 300대의 곤장을 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즉 내가 남은 날이 얼마 없다. 내가 이 할 일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짓을 행하는 것이니 나의 어떤 거꾸로 가고 도리에 어긋난 짓, 어떤 인륜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도 잘한다. 하지만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스스로 그 친구에게 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모도원하면 보통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없다라고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오자서 지 공자 광지 욕살 오왕요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이 대목을 볼 때, 이 오자서의 이 안목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 오자서가 전제라는 사람의 능력도 대번에 알아보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나중에 공자 광희에게 추천도 하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했던 이 공자 광희 전쟁을 지금 반대했거든요. 반대했는데 이 오자서는 이 공자 광희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고 또 이 공자 광희였던 야심을 알아봅니다. 즉 공자 광희 욕 뭐뭐 하고자 한다. 살 왕 요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이게 이 오자서가 정말 비범한 사람입니다. 오자서는 공자 광희
오나라 왕 요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내왈 피 광 장유 내지 미가 서리 외사 내진 전제어 공자 광이라. 자, 그리고 이에 말했다. 이때 말한 건 누구한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한 겁니다. 즉 마음속으로 말한 겁니다. 아, 저 사람 이 광은 장차 유 내지 속마음 뜻이 있다. 어떤 속뜻이 있다. 이 속뜻은 바로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속셈입니다. 이 속뜻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장차 속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안을 차지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보통은 그것보다는 그냥 속뜻을 가지고 있다. 장차 어떤 속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좋죠. 이 속셈은 바로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뭐뭐 할 수 없다. 즉 어떤 외적인 일로서 말할 수 없다. 외적인 일이라는 것은 초나라를 치는 거죠. 어떤 국외의 어떤 일로서 이 사람 말해봤자 어떤 자신의 어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에 전제를 공자광에게 바친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람인 이 전제를 공자광에게 먼저 바치죠. 이 공자광의 그래 야심을 어떤 채워주고 야심을 어떤 이루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공자 또 광을 이용해서 초나라를 쳐서 자신의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오자서가 이 주도 면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였다. 저 광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야심을 갖고 있으니 아직 나라 밖의 일을 말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전제를 공자 광에게 추천했다. 광지 부활 오왕 재번 그리고 제3인이라. 자, 이 공자 광의 아버지를 우리가 오왕 재번이라고 하는데 이 재번은 또 그 제3인 동생 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공자 광의 아버지는 오나라 왕 재번이다. 재번에게는 아우가 3명 있으니 차왈 여제 차왈 이말 이때 이 말자를 이 날편에 이 말자로 원래 써야 하는데 아마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지금 이 폰트가 제공이 안 돼가지고 이 눈목자로 나왔는데요. 이 말로 돼야 합니다. 이 말 옆에 날일자가 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차왈 이말 차왈 계자 찰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아우는 여제이고 그 다음에 동생은 이 말이고 그리고 막내 아우는 바로 계자찰이죠. 지금 이 여제라든가 이 말까지는 다 왕노릇을 했지만 이 계자찰은 왕위를 지금 양보를 했습니다. 재번 지 계자찰 현이 분립태자라. 이 재번 왕이 그 계자찰 그 막내 동생인 계자찰의 현명함을 알고서 또는 알고서도 태자로 세우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재번은 계자찰이 현명한 것을 알면서도 태자로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막내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싶었어요. 이 재번의 속셈은. 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에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어떤 장자에게 가지 않고 그 동생인 또는 막내 동생에게 갔기 때문에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우리나라 그 태종 이방원이라던가 또 중국의 당태종 마찬가지죠. 다 지금 어떻게 돼요? 일단 왕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생긴 어떤 그런 불행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재본도 그런 걸 안 거죠. 그래서 이 막내 동생에게 태자로 세우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그러면 그 두 동생 그 누구죠? 이 여제라든가 이말이 또 어떤 다른 일을 도모할까 봐서 함부로 태자로 세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번은 계자찰이 현명한 것을 알면서도 태자로 세우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차전 삼재 욕졸 치국 우 계자찰이라. 자, 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그 삼재 세 명의 동생에게 전해서 욕 뭐뭐 하고자 했다. 마침내 또 결국에는 그 계자찰에게 나라를 맡기려고 했다. 지 속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는 새 아우에게 차례로 왕위를 전하면 여제에게 돌아가고 이말에게 가면 또 마지막에는 계자찰에게 가겠구나. 이렇게 순서대로 형제간에 돌아가면서 왕위를 전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계자찰에게 나라를 맡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보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대로 제대로 지금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동족 어떤 상잔의 그 비극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일단 그 근영의 뜻을 이 계자찰은 너무도 몰라줬다는 거죠. 아무튼 뭐 자기가 왕노릇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 왕가도를 볼까요, 한번? 자, 이 제번의 아버지가 바로 수몽입니다. 이 수몽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이 제번, 여제, 이말, 계자찰. 그래서 차례대로 돌아갔어요. 수몽이 19번째 왕, 그 다음 20번째, 21번째, 22, 23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계자찰이 안 한다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자 마지막 임금이 누구였어요? 이말이었죠. 그전. 그래서 이말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기 아들한테, 그렇지 항상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싶죠. 우리가 보면 기업도 이 재벌들도 자기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지 또 뭐 사촌형한테 상속을 안 하잖아요. 사촌 동생이라든가. 사촌에게 절대 안 하죠. 무조건 자기 핏줄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여기서 차라리 이 광에게 넘겨주었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왕노릇 하라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큰아들 요에게 넘겨주니까 여기에서 이 광이 볼 때 야 이걸로 이 아들로 상속 형제간의 상속이 되는데 이 부자 상속이라고 하면 이 내가 첫 번째 장자인데 나한테 왜 안 오지? 이렇게 앙심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단은 이 계자찰이 가장 어떤 문제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본문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번 기사 전 여제사 전 이말. 자, 이때까지는 잘 돌아갔죠. 제번이 죽은 후에는 기사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후에겠죠. 죽은 뒤에는 왕위는 그 여제에게 전해졌고 또 여제가 죽은 다음에는 또 이말에게 전해졌다. 아주 지금 왕위가 제대로 지금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말 사 당전 계자찰이라. 그렇죠. 이말이 죽자 왕위는 마땅히 계자찰에게 전해졌어야 했다. 전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사마천은 이 이야기에서 이걸 이 당자로 쓴 거죠. 마땅히 계자찰에게 전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서 지금 문제와 사단이 발생했다는 거죠. 계자찰 도 불궁립 오인내립 이말지자 요이왕이라. 자, 이 계자찰이 도망갔어요. 왜? 불궁립 어떤 왕위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는 달갑게 여기지 않고 도망을 쳤다. 그러자
왕이 없으니 왕자리가 비었죠. 그래서 오나라 사람들이, 그 오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이 아마 이 이마를 따르던 어떤 그 요를 따르는 사람이겠죠. 오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다 근거 아니고 측근들. 그 오나라 사람들이 이에 이말의 아들인 요를 세워서 왕자리에 세워서 자리에 세워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 하지만 계자찰이 왕이 되고 싶지 않아 달아나자 오나라 사람들이 이에 이말의 아들 요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자,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공자광활. 그러자 공자광활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자광활. 사 이영제 차야 계자 당립이라.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공자광이 말했어요. 이 사는 만약 가령 이런 뜻이죠. 이 가정문을 만드는. 그리고 야자도 뭐뭐하면 이것과 지금 서로 호응이 되죠. 뭐뭐하면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만약 형제의 순서로서 한다면, 형제의 순서로서 왕의 자리에 어떤 설 것 같으면 이 계자가 마땅히 서야 한다. 이때는 형제 상속이니까 당연히 마지막 막내인 그 계자가 서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자광이 말했다. 형제의 순서로 한다면 계자찰이 마땅히 왕위를 이어야 하지만 필이좌우 즉 광진 적사 당립이라. 근데 반드시 이 아들 어떤 그 부자간의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어떤 그 동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 아들로서 왕의 어떤 자리를 논한다면 이 공자광 자기 자신이죠. 이 광 내가 진실로 적장자죠. 적장자. 어떤 장손. 내가 바로 진실로 그 적장자이니 마땅히 왕의 자리에 서야 한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반드시 아들로 세워야 한다면 나야말로 진정한 적손이니 또는 후계자이니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원한을 품은 거죠. 자, 적상한 정처의 장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적장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상, 음양, 모신이 구립이라. 그러므로죠. 그래서 일찍부터, 이전부터 어떻게 해요? 몰래, 양, 길렀다. 누구를? 모신. 어떤 지략 있는 신하 또는 모략에 능한 신하를 길러서 그 왕에 설 것을 어떤 구했다. 왕이 되려고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광은 일찍부터 은밀하게 모략에 능한 어떤 그런 아주 지략에 능한 그런 신하를 길러서 자신이 왕이 될 방법, 왕에 즉위할 그런 방법을 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지금 준비를 했다는 거죠. 광, 기득, 전제, 선객대지라. 광은 전제를 얻은 뒤에 그를 빈객으로 잘 대우했다. 이 전제는 먼저 오자서가 이 전제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후에 이제 광에게 추천을 한 거죠. 이미 얻었다는 거죠. 전제를 얻은 다음에 이때는 착할 선이 아니죠. 부사로서 잘하다. 그래서 이 객으로서 빈객으로서 잘 대우해줬다. 대접해 주었다. 9년이 초평왕 준오왕 욕인초상이라. 자, 이제 9년에 지금 아마 이 요왕이 즉위한 9년이겠죠? 그 옆나라인 평왕이 죽었어요. 이 오자서에 그 부영을 죽인 철천지 원소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오왕 요가 못마고자 했다. 초나라의 초상, 초나라의 국상을 이때 있잖아요. 틈타다.
틈 타서 한번 치려고 했다. 이때 지금 틈을 타서 뭐 공격을 하려 했다. 이게 지금 생략이 돼 있어요. 뭐 무엇을 공격하려고 하다. 이 공격하다는 말에 생략이 돼 있지만 이 인자는 그 틈을 타다는 거죠. 지금 나라가 지금 방비가 허술한 거죠. 이 나라의 국상을 당했는데 이 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야국강식의 춘추 시대에는 인정사정 없었죠. 그래서 이 초나라의 그 국상을 틈타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나라 요왕 9년에 초나라 평왕이 죽었다. 그의 봄 오나라 왕 요는 초나라의 국상을 틈타 초나라를 치려고 했다. 이 초나라를 치려고 했다는 말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 기, 이제, 공자, 개여. 개여라고 있지 않고 이때 보통 이름을 말할 땐 가벼라고 있습니다. 원래 개자인데 덮을 개자인데 여기서는 갑자로 읽습니다. 가벼, 초경, 장, 병, 위, 초지, 잠이라. 자, 그 두 동생 공자인 개여 아닌 가벼와 초경 두 사람으로 하여금 병을 장 이끌고 거느리고 이때 장자는 거느리고 데리고 이런 말이죠. 병사를 데리고 위 초지 잠이라 초나라의 땅인 잠을 위 포위하게 했다. 다시 한번 자, 그 두 동생 공자 가벼와 초경으로 하여금 병사를 장 데리고 또는 거느리고 초나라의 땅인 잠을 포위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 열릉 계자어 진 이관 제우지 변이라. 자, 이때 이제 열릉 계자, 이 계자살이 열릉에 이제 봉해져요. 이제 그 열릉이라는 땅에 이제 다스린 사람이겠죠. 이 열릉에 있는 계자를 진나라, 옆에 또 진나라가 강대국 있죠. 이 진나라에 사신으로 보내. 하여튼 사신갈 사자예요. 사신으로 보내서 제후의 어떤 변화, 어떤 제후의 움직임을 관찰하겠다. 그렇죠. 이 초나라를 치면 초나라 강대국인데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옆 나라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다른 제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지를 지금 관찰하겠다. 즉 이 계자가 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왕 노릇 안 한다고 도망을 갔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공자도 이 계자를 칭찬을 했던 그런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 계자를 보내서 그 제후의 어떤 동정을 살피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릉의 기자차를 진나라에 보내서 제후들의 움직임,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 초발병 절 오장 가벼 촉병로 오병 부득환이라. 자, 이 초나라에서 가만 안 있었죠. 초나라가 병사를 내어서 또는 병사를 출동시켜서 오나라의 장군인 이 가벼와 초경의 어떤 퇴로, 어떤 길, 지금 빠져나갈 길이겠죠. 이 길을 끊어버렸어. 오도 가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은 부득환이라 나라로 되돌아올 수 없었다. 지금 아주 어려운 공경에 처한 거죠. 초나라가 군대를 출동시켜 오나라의 장군 가벼와 초경의 퇴로를 차단하자 오나라 군대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자, 어시의 공자 광위 전제왈 차시 불가실 불구하회. 자, 어시라면 이해 지금 어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때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이 어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받아서 뒤로 연결시켰다는 말이거든요. 어시의 이해. 자, 그래서도 이제 풀이할 수 있고 또 그러자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시의 공자 과기 위 전제에게 일러 말하였다. 차시 이때는 불가시 놓칠 수 없다. 너무나 좋은 기회다. 왜? 지금 이 요왕이
그 초나라를 치려고 자기 두 동생인 가벼와 초경을 초나라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요왕 옆에 측근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왕을 죽이려면 이때밖에 없어요. 이때는 불가실 놓칠 수 없다. 불구하획. 만약에 구하지 않으면 어찌 얻으리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구하라. 그래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구하지 않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구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얻을 수 있다. 자, 이 반어법이죠. 구하지 않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에 공자 광이 전제에게 말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아니 되어 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전제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죠. 이 전제가 이제 이 사람을 어떤 잘 죽이는 어떤 그런 자객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제를 잘 대우해주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잘 보살핀 것은 이때를 어떻게 돼요?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한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빨리 가서 죽여라라는 거죠. 그래서 차, 광, 진, 왕사, 당립, 계자, 술에 불오패라. 무슨 말입니까? 자, 또 이제 이 광이 말하는 거예요. 이 게다가 또한 이 광은 진정한 왕을 이을 이을 사자거든요. 이 어떤 왕을 이을 사람이다. 그래서 마땅히 왕의 자리에 서야 한다. 그 계자찰, 자기의 숙부죠. 이 계자찰이 비록 오더라도 지금 사신을 갔죠? 사신 가서 지금 왔는데 이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뒤집어졌다면 이 계자가 후성한 계자가 올지라도 이 숙부가 비록 여기 나라에 올지라도 나를 패할 수 없다. 내가 왕위에 섰더라도 이 계자가 온 다음에 나를 왕위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 이미 한번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풀이를 한번 볼까요? 게다가 나는 정말로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이므로 마땅히 왕위에 서야 하니 계자가 비록 오더라도 나를 패하지는 못할 것이다. 왕의 자리에서는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장면이 조금 문제의 장면인데요. 이 전제왈 왕요가 살려라. 모로 차약이라. 자, 전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는 가살랴. 죽일 수 있다. 이 여왕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모로 자약. 그의 어머니는 늙었고 아들은 어립니다. 자, 이게 지금 사마천의 사기하고 춘추에 나오는 이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누가 지금 잘못됐는지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아무튼 이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요왕은 죽일 수는 있다. 그의 어머니, 이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는 요왕의 어머니겠죠? 그래서 이 번역본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요왕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요왕이 그 어머니도 늙었고 그 아들도 어려서 어떻게 돼요? 요왕을 죽이는 거 쉽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런 지금 뉘앙스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 양제 장병벌 초절 기후라. 그렇죠. 그 두 동생은 군사를 데리고 초나라를 쳐러 갔다가 초나라가 그 뒤 배후를 끊어버려서 오도가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형사였다는 거죠. 두아우는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를 치러 갔는데 초나라가 그들이 돌아올 길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인 거죠. 진퇴양난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어머니도 늙었고 아들도 어리고 형제는 지금 올 수 없는 그런 처지니 쉽게 요왕은 죽일 수 있다라고 지금 이게 풀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오후에 고너 초요 이내공 무골경지신 시무 여하하. 자, 바야흐로 지금 오나라는 바깥으로는 초나라에게 곤경을 당하고 있고 또 안에는
텅 비어. 그 골경지신. 이 골경지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생선의 가시를 어떻게 돼요? 생선의 가시가 목구멍에 걸리는 신화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생선을 먹다가 잘못 먹으면 그 가시를 삼키잖아요. 그러면 목에 걸리면 까끄럽죠. 그리고 막 성가시죠. 그래서 이 생선은 멀리하자. 생선 뼈를 멀리한단 말이에요. 가시는 멀리한다. 그만큼 그 자기에게 껄끄러운 신하, 즉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구해가지고 충관하는, 즉 옆에 있으면 든든하기는 한데 계속 자기 자신을 성가시게 하는 아주 충정 있는 신하를 우리가 골경지신이라고 합니다. 생선의 뼈처럼 목에 어떤 걸릴 정도로 껄끄러운 말만 하는 신하가 우리가 골경지신. 그래서 안에는 텅 비어가 아무도 인재들이 없어가 텅 비어서 이 골경지신이 없다. 그래서 바깥도 힘들고 안에도 좋은 사람이 없다. 지금 이거 내오요한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들이 이 오왕 그 요가 그런 무리들이 우리를 이것은 이제 지금 전제하고 이 공자 관까지 그래서 우리를 여하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도 이야기가 잘 문맥상 통합니다. 지금 오나라는 밖으로는 초나라의 곤란을 당하고 조정 내부는 텅 비어 충직한 신하가 없으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를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골경지신자 밑에 나와 있는데요. 목구멍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듣기에 괴로운 직언을 하는 강직한 신하라고 지금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자객 열전 중 전제 1편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회차에 제 2편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